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연애할 때 처음에 여러분 뭘 잘했을까요? 배려를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진짜 즐겨 쓰는 예화가 뭐냐면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남자들은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걸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가다 보니까 자매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빠, 나 배고픈데 오빠 우리 뭐 좀 먹고 가면 안 돼? 그렇게 물어봐요. 오빠를 배려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오빠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구나. 나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가 걷는데 깜빡했네. 그럼 우리 뭐 먹고 싶어? 자기 뭐 먹을래? 라고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자매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모처럼 덥고 후덥지근한데 시원한 냉면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근데 오빠 냉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자, 근데 그 오빠가 사실 냉면을 싫어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냉면이냐? 근데 오빠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오빠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나 좋아해. 그래. 먹다 그래요. 먹자는 것보다도 나도 좋아하는데 나도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으냐? 이 똑같다는 게 이게 아주 죽이는 거거든요.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냉면집에 갔어요. 냉면을 딱 둘이 시켰는데 냉면이 양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오빠 나 이게 양이 많아. 그러니까 오빠가 좀 먹어줄래? 그래가지고 덜어서 반을 딱 주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서 가슴이 철렁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오빠가 뭐라 그래요? 내가 돼지냐 그래요? 나 이게 내가 먹고 싶어서 먹냐 그래요? 뭐라 그러죠? 고마워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해요. 나는 사실 이거 뭐라 그러죠? 살이 한 개 더 시킬까 그랬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주냐? 나를 어떻게 배려해 주냐 이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야 자기가 준 건 더 맛있다 야 그러고 말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배려하면서 사실 뭐가 싹 트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말이에요. 사소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이제 뭐가 상해요? 감정이 상해요. 쉽게 얘기하면 결혼식 할 때 퇴장하는 순간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 앞에요 엄청난 지뢰밭이 깔려 있어요. 가도 지뢰가 가득해요. 근데 그 지뢰가 말이죠 뭐 북한 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핵 문제 갖고 다투는 게 없어요. 북한 핵 문제 갖고 다투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집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양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양말을? 아무데나 번져요. 아무데나 번져요. 벗었으면 어떻게 해요? 세탁소에다 놓아야지. 또 화장실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치약이 기다리고 있어요. 치약을 왜 가면 듣잖아요. 짜야지. 뭐 이런 얘기 말이죠. 신문을 봤으면 적어놔야지. 옷을 벗으려면 좀 제대로 벗어놓든가. 수건을 썼으면 걸어놓든가. 이런 얘기가 계속 오면 뭐가 상해요? 잠깐만 들으면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잠깐만 감정이 상하면 어느 날 이제 양말을 걷어 차는 수가 있어요. 남편이요. 심지어는 치약을 집어 던져요. 자, 그러면 만일 아내가 치약을 집어 던지는 순간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네, 남편이 치약을 던졌을 순간 여성들은 어떠냐 하면 나를 집어 던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느 날 우리 김장로도 어떠냐 하면 지하 파킹해가지고 박스를 들고 와가지고 딱 넣더니만 박스를 발로 차는데 느낌이 어떠냐 하면 나를 차는 듯한 느낌이 나는 들어요. 박스를 차는데 왜? 여성들은 어떠냐 하면 나를 차는 듯한 느낌이. 그래서 어떤 부분은 상담을 했는데 아내가 빵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굉장히 빵을 좋아하는데 그 남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주위에 돌아보니까 TV를 던질 수도 없고 저건 돈 나가니까 던져가지고 돈 안 나가니 빵이더래요. 그 빵을 탁 던졌더니만 이 아내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빵을 던졌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를 던졌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은 이렇게 어떠냐면 감정이입이 확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남성들은 어떠냐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쪼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어떠냐 하면 무슨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면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양말을 그랬으면 양말 쓸데없는 거 갖고 내가 신경 쓰지 안 돼. 그 양말을 갖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극소화시켜요. 자꾸만 그러니까 나중에 쓸데없는 거 같아요. 극소화. 아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는 북한 핵 문제가 아니라 양말을 잘못 따르면 그게 핵전쟁으로 변하는 게 그게 부부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도 못해요. 창피하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 그런 지뢰가 깔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내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와서 여러분 남편 친구가 와서 양말을 벗어놨다. 그러면 그거 신경질 내세요? 아니죠. 다 채워주시죠. 근데 남편이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죠.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부부 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특별한 관계인데 어떻게 나한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은 또 아내가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 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것 치면 깜빡 잊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 치면 받아주겠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누가 지금 또 우리가 기름을 끼얹어요? 어둠의 세력이 자꾸만 우리 감정을 밀가부시 까분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이면서 뇌가 이제 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 남자 차이에 세 가지 결정론이 있는데 생리적 결정론, 사회문화적 결정론, 신적 결정론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사회문화적 결정론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남자들이 이 감정을 잘 읽지를 못한다. 좀 무디다. 이런 것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원시시대에 우리 남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사냥하는데 공감을 잘하고 아주 감정이 풍부하다면 사냥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예쁜 사슴이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아주 그 가련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다 창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던지죠. 감성이 풍부하면요. 근데 전쟁이 나면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또 농경시대에 밭을 열심히 갈아요. 한 털이라도 수확을 더 얻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감정을 거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산업혁명 기계를 다루는데 생산성을 높여야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남자들은 점점 더 이 감정에 묻어졌다.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 그게 이제 사회문화적 결정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회문화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얘기를 하죠. 페미니스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남자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양육 방법에 의해서 강요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염색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현대에 와서는 어떠냐 하면 계속해서 어떠냐 하면 저걸 부인한다는 거죠. 호르몬도 다르고요. 염색체도 다르고요.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 다름이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다르니까 불편하니까 같은 게 축복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똑같으면 사고 칩니다.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 두 부부 똑같아가지고 손 맞아가지고 속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적사했잖아요. 똑같으면 똑같은 게 축복이 아니고 다름이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잭 벌스기라는 플러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에는 증거가 사회문화적, 생리적 요인으로 기운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증거가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한 창조주의 역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의 성 특징의 차이를 형성하는데 사회문화적, 생물학적 요인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이런 걸 딱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너무나 지금 이렇게 양극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이걸 차이를 좁히는 것,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 상대방을 또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호르몬 차이 얘기했는데 아까 남자들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공격적이고 성적인 호르몬,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관계 중심적이고 과정 중심적인 호르몬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떠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젊은 부부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남성들은 저게 공격적이고 성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성에 대한 건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공격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미국 가서 우리 김장로가 세미나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어떠냐 하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지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갬블러들이 많더라고요. 도박 중독. 그래서 일만 계속해서 중독해서 스트레스를 일만 풀면 여러분 어떠냐 하면 중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어떠냐 하면 남편이 한 주일에 한 번씩 가서 축구 차게 하면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너무 그냥 속상한 게요. 토요일 날 아버지 학교 하면 남편을 4주만 아버지 학교 하면 남편이 좀 그냥 바뀔 텐데 이 젊은 아내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토요일 날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 봤으니까 토요일 날은 네가 애 봐. 안 보낸답니다, 여러분. 그 남편들에게 어떠냐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게임을 좋아하면 어떠냐 하면 게임도 신나게 한판 하면 게임하면서 우리 손주 보니까 소리 막 지르고 갑디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해소할 시간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 하면 아내가 봐준다 그래가지고 주구장창 게임을 하니까 이게 문제지. 그렇죠? 스트레스 할 정도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겠다면 한 번만 해야지 아내에게 신뢰를 주죠. 그래서 꼭 남성들에게는 어떠냐면 공격적인 저 성향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줘야지 내 남자가 중독에 안 빠진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요런 소변기 보셨어요? 남자분들은 보셨죠? 여기 뭐가 있죠? 요게 파리가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예, 남자들은 공격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맞히는 거예요, 여기요. 이거를 이렇게 왜 이걸 그려놨을까요? 흘리지 말라고, 딴 데다 하지 말라고. 이게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공항이라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붐비는 공항, 제일 아름다운 공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너무 남자 화장실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학자들이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한 다음에 찌린내가 80%가 줄었대요. 오줌 양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KTX역에 다 이걸 해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KTX역에는 아니 파리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오줌을 누를 때, 소변을 볼 때.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앞에 턱이 너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진정한 스피릿은 모르고 그냥 흉내만 낸 거죠.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 손주 키울 때요, 아이들 키울 때, 어린애들 키울 때, 남자애들 키울 때 요즘에는 엄마들이 귀찮으니까 자꾸만 화장실 냄새 나니까 앉아서 오줌을 넣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서서 오줌을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누가 멀리 가나요? 그리고 또 누가 맞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게 사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남자다워지는 거거든요. 남성성이라는 것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어떠냐면 이 남성성을 키워줘야만이 어떠냐면 정자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오늘날은 어떠냐면 계속해서 강해진 엄마들에 의해서 남성성을 계속해서 무시당하니까 지금 불임의 원인이 옛날에 여자한테 있다 그랬는데 요새는 남성한테 상당히 많대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남성 호르몬이요, 환경 호르몬에 굉장히 약하대요. 좀. 그러니까 남자애들 키우는 분들은 뭐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쓰지 말라. 이게 미국에서 나온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요. 자, 두 사람이 지금 데이트하고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여자분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로맨틱하게 하트가 있죠. 남자는 지금 하트 같은데 하트를 거꾸로 놨어요. 저게 뭘까요? 히프요, 그죠? 그러니까 성을 생각하는 게 성을. 자, 이만큼 생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은 뭐냐면 여자들은 no love, no sex. 사랑이 없는데 섹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친밀감이 있어야지 성생활이 유익하지. 친밀감이 없이 무슨 성생활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창녀냐? 심지어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남자들은 no sex, no love. 성이 없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남자들은 섹스를 통해서 성생활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을 접근하는데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때 남자들은 되게 몸으로 접근하거든요, 아내한테. 근데 몸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접근해야 돼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전이다. 마음으로 접근. 근데 거의 대부분 한국 남자들은 거의 몸으로 접근하거든요. 한국 부부가 세계에서 성생활 만족도가 최하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이 최하위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유튜브를 봤더니만 일본의 매독이 굉장히 성행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와서 한국에도 매독이 성행한다 그러잖아요. 매독 성병이잖아요. 왜 남성들이 매독에 걸릴까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부부 사이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의미해주고, 자, 근데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인간은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인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남자들은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공격적인 성적인 호르몬 때문에 성취 목표 결과지향적이고요. 과업지향적. 그래서 나는 일한다, 그로 존재한다. 그래서 남자들은 계속 일에 몰두해서 일 중독이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일만이 아니거든요. 인생에 중요한 5가지가 있어요. 일, 가족, 친구, 건강, 영혼이라는 5개의 공. 이 5개의 공을 돌리는 게 이게 인생이거든요. 남자들의 인생이에요. 5개 공. 그러니까 이거를 저글링 게임이라고 그러죠. 저글링 게임. 그러니까 5개의 공을 돌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5개 공 중에 4개는 유리로 되어 있대요. 하나는 고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은 떨어지면 다시 잡아서 돌리면 돼요. 유로 된 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상처가 나요. 원상복귀가 어려워요. 근데 뭐가 고무로 되어 있냐면 일이라는 공은 고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공은 떨어뜨리면 다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일이라는 공은 안 떨어뜨리고 나머지 4개를 떨어뜨려요. 건강도 상하고 가장 그래서 문제가 결정적인 건 뭐냐면 가족을 제일 뒷전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만약에 우리는 항상 뒷전이다. 그 우리 어머님들이 하셨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뒷전이다. 여러분, 가족을 등한시하면 우리의 홈베이스가 무너지면 우리의 노후의 삶이 다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하면 시니어, 지금 거의 대부분 몇 사람을 두고는 시니어 그룹에 속합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시니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나이 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4가지 기둥이 있답니다. 4가지 기둥. 첫 번째 돈. 근데 너무 많은 돈이 아니고 생활할 수 있는 만의 돈이라는 거죠. 어쩌면 너무 많은 돈은 자손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2천만 원 정도 유산 남겨도 가족끼리 싸움 나더랍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500만 원 남겨도 싸움 나더라.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아니고 어떠냐 하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폐를 안 끼칠 만한 돈. 그 다음에 2번째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건강이라 드는 거죠. 돈이 너무 없으면 건강도 힘들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놀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놀이가 건강한 놀이죠. 근데 시니어들은 나는 은퇴하고 가서 동남아에서 골프만 치고 살 거다. 근데 골프 3개월 쳐보세요. 지칩니다. 어떠냐 하면 생산적인 어떤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미 있는 일, 우리 목사님처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 하면 관계라는 거죠. 관계 중에 중요한 관계가 어떠냐 하면 부부 관계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80년 동안 연구했대요.
그랬더니만 어떠냐 하면 50년대에 50대에 관계를 재정립한 사람이 80대까지. 이 관계는 나와 나 사이의 관계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섭섭할까? 우리 아내는 내가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섭섭할까? 서로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50대 때 어떠냐 하면 자기도 어떠냐 하면 자기를 연구하고 상대편도 연구하고 했던 사람이 80대가 되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계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교회도 어떠냐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이 건강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위험에 빠졌을 때 이 공동체가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또 교회를 여러분이 또 상호 호혜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 건강, 건전한 일,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나중에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무료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로움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고 그런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적인 그런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찾는 게 그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젊은 부부들은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결혼이 하나의 목표, 결과니까 성취니까 결혼식이 끝나는가 동시에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끝났다. 네, 끝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성들은 결혼식 끝나면 끝났나요? 봐요. 시작이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끝냈다고 생각하고 이쪽은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결혼식이 끝나면 되게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되게들 이제 조깅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이제 조깅 신발 신고요. 머리는 또 붉은 띠를 둘러요 이렇게요. 조깅하려고. 한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행복을 향하여. 왼쪽에 조그만 글씨로 오빠와 함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뛸 준비하는데 오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보면 오빠 어디 있어? 대답도 안 해요. 가보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나 피곤하대요. 때문에. 그리고 텔레비 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래요. 축구 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 켜놓고 또 뭐예요? 일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아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속았구나. 오빠가 변했다 그러죠. 오빠가 변했구나. 그래서 우리 저희한테 상담 오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예, 오빠가 이제 제정신 차렸나 보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 뭐냐면 우리를 잘 알아서 어떻게 배려를 하셨냐면요 사랑에 빠지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호르몬이. 그 호르몬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희로봉의 약 10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 딱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3년이 그 사랑의 호르몬의 수명이 있는데 아주 길어야 3년이면 끝난대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다. 뭐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배려의 문제예요. 사랑은 감정일 수 있지만 배려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배려는 뭐예요? 실천이거든요. 여러분 다 배려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GPT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배려하는 말이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GPT가 어떻게 이런 걸 아나?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문화가 배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없대요. 근데 그와 유사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는 배려라는 말을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문화가 사회 문화가 그런 단어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배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농사를 수확을 하는데 떨어진 것 절대로 줍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이 코나에는 줍지 말라. 포도도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나눔도 다 배려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배려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 뭐예요? 인간을 위한 배려였어요. 이게 배려. 하나님의 배려가 그게 인간한테는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실 배려해서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크게 얘기하면 사랑이었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려를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랑을 식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배려를 잃어버렸구나. 배려를 어떻게 내 남편을 배려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아내를 배려할 것인가, 그 기준을 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잠깐만. 그래서요, 이 결과지향적이고 과정지향 것 때문에 TV 보는 것도 달라요. 젊은 남편들은 드라마를 많이 볼까요? 스포츠를 많이 볼까요? 왜 스포츠를 볼까요? 스포츠는 결과가 분명하잖아요. 1대1이면 1대1, 그렇죠? 다큐멘터리 이런 게 남성들이 보는데 참 재밌게도요. 쉰이 넘으면 성별 교차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갑자기 이제 연속극을 보기 시작해요, 그죠? 그 눈물도 흘리고 말이죠. 근데 여자들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 그래서 여자들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두 분이 나란히 앉았어요. 자,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 학교도 가지고 내 할 일은 다 했지. 아버지 학교도 일종의 과업이에요. 이게 일이에요.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관계를 새롭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학교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면, 그런 아버지가 있대요. 당신이 갔다 오래서 갔다 왔잖아. 또 어디 가면 돼? 부부학교? 가면 될 거 아니야. 갔다 올게. 거기 어디야? 언제 한대? 그리고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과업으로 말이죠. 사역도 그래요. 자꾸만 그렇게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요. 사역 중독자도 있어요. 일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피하는 거예요. 자꾸만 관계를 피해서 일하면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있으니까 자꾸만 가족 관계를 피해요. 아내를 피하고 애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나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데 아내는 뭘 원해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아내는 관계를,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백화점인데요, 보세요. 아내는 이렇게 다녀요. 여자는 이렇게 다녀요. 남자요? 네. 영국에는 쇼핑 심리학자들이 있는데요. 영국 쇼핑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여자들은 평균 2시간 26분 백화점에 가면요, 남자들은 7분이면 끝난대요. 이 차이 때문에 백화점 가면 그렇게 다퉜던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갈 때는 나란히 팔짱 끼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따로 와요. 제가 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야, 살렘 사고 말래 말은 난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백화점에는요, 영국 백화점이나 한때 뭐가 있었냐면 남편 돌봐주는 코너가 있었대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대형 스크린이 있어가지고요, 골프가 나오고요, 야구 나오고 미식축구 나오고, 그러면 앉아서 남편들은 거기서 차 마시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쇼핑을 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그걸까요? 아내는 뭘 원해요? 관계, 과정. 아이들 얘기하고 또 그래서 여보 이제 어때? 쇼핑 물건 들고 눈 맞춰가면서 여보 어때 하고 하는 게 이게 행복하죠. 근데 남성들에게는 이건 정말 죽음과 같은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화점 가면 남성들은 오늘은 내가 순교할 시간이 왔구나 하고 하려는 거죠. 그 2시간 반만 백화점 가시면요, 그날 2시간 반만 참으세요. 여보 어때? 그러면 좋다 그러는데, 우린 좋다 그랬으니까 사는 줄 알죠? 사요 안 사요 이분요? 이분들은 안 사요. 또 딴 데 가서 또 딴 거 들고 입고 나와요. 또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거 괜찮은데 또 안 사고 가요. 그러면 벌써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여성들은 물건하고 관계를 맺어놔야지 다음 쇼핑 때 도움이 되잖아요. 또 더 도움이 되는 게 어떠냐, 반 왔다가 세일하면 가서 우리 돈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 가서 세일해서 사가지고 돈 버는 적이 많습니다. 아니 백화점 가 돈 벌었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